(5060) 시니어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자리 잡다 편쌤입니다. 실행력이 답이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최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 잡자 실행력이 답이다. 최 PD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중장년 퇴직 후의 가족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퇴직 전에도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힘든데 퇴직하고 나서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특별히 또 우리 세대 1차,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를 가리키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낀 세대라든지 마처 세대, 마지막 세대면서 처음 세대 요 사이에 저희들이 이 중에 어떤 부과된 의무라고 그럴까 책임감을 소화해야 되는 세대면서 그러면서 정작 나의 가정은 약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한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남편분들이 대부분 퇴직 전에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특히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고 좀 쉬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것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러분의 퇴직 후 삶은 50% 이상은 성공한 거죠. 근데 많은 아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0, 30년 동안 각자의 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퇴직했다고 같이 놀자? 이건 말이 안 된다. 각자의 루틴이 있고 하니까 방해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차라리 배우자분이 이러이러하니까 현실이 이렇고 당신은 당신대로 어떤 생활을 하고 나는 나대로 생활을 하자라고 얘기하면 그나마 서운하지만 조금 진전이 된 건데 그것도 없이 서로 냉랭한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그죠? 아침에 보통 저희들이 7시, 8시면 출근을 한다고 하면 최소 아무리 늦게 잡아도 9시, 10시 이후에는 그 미묘한 긴장 관계가 집안에 흐르는 거죠. 그걸 해결해야 하는데. 아내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보통 이제 학교에 애들 보내고 남편 출근하고 그다음부터는 개인의 자유시간. 그 이제 개인의 자유시간에 이제 마음껏 20년 동안 한 게 있겠죠. 물론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대부분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그 시간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남편이 딱 집에 있으면서부터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치가 지금까지 열심히 벌어서 가족을 부양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잘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렇게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일상이 되어보십시오. 일상이 되어보고 점심은 뭐 먹냐, 저녁은 뭐 먹냐, 소위 말해서 삼식이. 이 삼식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그때부터 고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퇴직 후의 삶을 계획을 잡는데 플랜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저희들도 많이 조언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재취업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든지 자산을 리스트럭처링 한다든지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비경제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부분, 더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퇴직이 거의 다가 50대 초반, 빨리 나오시는 분 40대 후반에 나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본업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15년, 20년, 25년, 30년 하셨던 그 일에서 떠나서 집에 들어오는 그 시기가 대부분은 가족을 더 부양해야 되는, 아이들도 더, 교육비도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60이 되면 이제 좀 편하게 지내자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여전히 애들 교육비를 벌어야 되고 여전히 내가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경제적인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된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는 그것이 많던 적던 주된 직장에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그것으로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이제 주된 직장에서 나오고 나면 비경제적인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눈에 띄면서 그 부분이 오히려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되고 또 문제 해결의 완결점, 마지막 퍼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아는 분은 이제 56세세요. 56세인데 작년에 55세 때 회사 중견기업에서 나왔는데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회사에 있을 때는 자녀들 등록금을 회사에서 지원해 줬는데 당장 나오니까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 2명에 대한 등록금이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고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비경제적인 부분,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녀의 등록금을 내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가슴이 아픈데 여기에서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의 반응이죠. 나 이제 돈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거야? 나 돈 없어서 공부 못 해?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사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이제 자녀들 교육비 지금까지 열심히 됐는데 갑자기 대학 입학하고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계속 지원해 주다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물론 뭐 퇴직금을 받아서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이상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가족 관계가 극도로 극심히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아주 당연합니다만 우리는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운명 공동체이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모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시면 아주 진짜 경제적으로 어렵다. 당장 등록금을 못 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일시적인 뭐랄까 휴학이라는 조치도 있을 거고 방법은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방법은 언제든지 있고 설사 부모와 자녀가 대화로서 너의 대학을 내가 못 보내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도리일 거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아직 대학을 졸업하진 않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이상 나왔으니까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다시 처한 경제적인 환경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같이 좀 상의하고 소통하는 게 1차가 돼야 되는데 나는 계속 해오던 의무를 뭐 뼈가 부러져라 하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부모님도 그러니까 아빠도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고 자식은 들어오는 돈이 부족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소통의 기회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로 간에 소통을 갑자기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힘들 것 같고 사전에 뭔가 이 조치를 취하고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퇴직했을 때에 아이들이 여전히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이제 등록금은 누군가를 대야 된다.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미래에 예상되는 이제 현실이라고 하면 사전에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것도 급작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남편 입장에서는 퇴직이 예정돼 있고 퇴직을 내가 예상하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닥치는 이 퇴직 때문에 갑자기 나빠지는 이 가족관계. 특히 자식들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부양했는데 이제 대학 등록금을 못 대주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완전 꽝이고 이제 뭐 서로 얼굴도 못 쳐다보는 그런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설사 대학을 마쳤다 하더라도 요즘은 대한민국 그 문화에서 이제 자녀가 결혼할 때 또 뭐 집이라든지 혼수라든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게 뭐 일반적인 일이고 또 그게 또 당연시되는 문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지금 급작스럽게 어떤 나의 경제적인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급작스러운 건 아니죠. 누구나 알고 있고 예상하지만 또 저희가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긴 중장기적인 대책을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분과 관계에서는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 그리고 뭐 대학생을 다니고 있을 때 대학이 졸업하고 나서 진로를 고민할 때 청년기 때 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부모가 조금 같이 소통하고 그래도 부모잖아요. 우리가 부모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는 뭔가 좀 더 넓은 식견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그것들이 쌓여서 어떤 급격한 변화가 왔을 때 그 가이드라인을 잡고 우리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조금 잡히죠. 결국은 소통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소통이 우리 5060이 정말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15년, 20년, 30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족들 간의 어떤 소통 이거를 사실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배워본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나는 내가 내일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럽게 뭐 애들하고 이야기하자 뭐 아내와 이야기하자 이런 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이렇게 좀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력과 성실과 배려입니다. 가족이라고 묶였다고 해서 그냥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나서 자식의 입장에서 아니면 부모의 입장에서 누구를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애정이 생기고 저절로 관계가 돈독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때는 표현하지 않아도 아빠 마음 알지? 드라마처럼. 근데 요즘 그것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인생을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 저희 채널처럼 잡아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고정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이 많이 변할 때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 자리를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냥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착오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남편분들의 의식을 조금은 퇴직 전에는 직장 중심의 관계였다면 퇴직 이후에는 이제 가족 중심의 관계로 이렇게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20년 이상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생활했던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 힘든데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또 남편이나 아버지나 이 존재감이 없이 가족들한테 소외되거나 떠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퇴직했는데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느낌? 이걸 많이 느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계속 일을 해오셨던 주된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20년, 30년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신이나 좌절, 내가 돈을 벌어다 줄 때는 대우가 달랐는데, 설사 그 대우가 똑같다 하더라도 내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쉽게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배우자나 자녀들이 뭔가 다른 태도로 나를 대할 때는 되게 상처를 받죠. 특히 그 외벌이 남편 며칠 전에 저희가 영상에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때 그 외벌이 남편으로서 사는 가정이 굉장히 많죠. 사실 맞벌이보다 이 5060의 지금 60년대생 특히 이분들은 거의 외벌이가 많을 거예요. 사실 맞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아니었지만 대부분 다가 이제 자녀를 케어하면서 아내는 그렇게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남편은 바깥에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이 유리지갑 같은 건가, 금방 이 퇴직급이라든지 이 노후에 써야 될 돈이 더 많은데 그걸 준비하지 않고 지내면은 거의 다가 이제 힘든데 그걸 가지고 이 남편만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어떤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뭔가 이렇게 좀 아내분하고 사전에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아내분하고 같이 이제 어떤 경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교류,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누군가는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원만하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제일 첫 번째는 변화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 변화는 나만 받아들여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분도 우리의 전체 소득, 월소득이, 근로소득이 줄었으면 줄은 것을 인정하시고 과감하게 씀씀이를 줄이셔야 되고 그것은 자녀라고 해도 내 나이가 어떻든 받아들여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나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내가 뭐 1,000만 원 벌던 걸 500만 원 번다 그래서 500만 원 벌던 건 300만 원 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내일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시 공동체로서 힘을 합치고 어떤 삶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목표를 다시 잡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냥 하나의 그 바로미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제 만약에 50이다. 그러면 어쨌든 한 5년 뒤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생각해서 역산해서 뭔가 이렇게 그때를 대비해서 미래의 어떤 그 시점, 퇴직 시점을 대비해서 가족들이 준비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경제적인 부분을 일단 빼고 얘기한다고 하면 배우자와는 만약에 그동안 같은 취미생활이라든지 뭐 같이 나눈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적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눠보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면서 가장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본편에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부인과 같이 두 사람이 함께 넷플릭스 영화만 같이 시청할 수 있어도 식사하고 나서 동네 산책할 수만 있어도 여러분 노후를 대비해서 10억, 20억 버는 거 이상의 어떤 가치를 그것이 갖고 있어요. 그것이 그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을 세이브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굉장히 준비된 게 많습니다. 많은데 좀 시간이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는 수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에 대한 분석과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